네, 증권가 뚜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원 아나운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트 뚜껑을 열어볼 텐데 네.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사실 리포트가 많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부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어땠어요? 네, 일단 뚜껑 열어보기도 어려웠지만 그 와중에 또 상향 조정 리포트가 있어서 네. 네, 오늘의 첫 번째 뚜껑 리포트는 그 기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노 신소재인데요. 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CNT 도전제, 이 생산량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나왔고 이 어려운 시장에서 목표가 14만 원 상향 조정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와, 시장은 하락하고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시선인데요. 현재 주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반에는 하락권역에서 출발이 되었는데요. 현재 구간 역시 낙폭을 좀 키웠습니다. 3.9% 하락하며 82,600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노 신소재 어떤 걸 토대로 우리가 좀 매수하면 좋을지 목표가를 높인 건지 궁금한데요. 네, 포인트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나노 신소재는 이 전기차 배터리 도전제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지난 5월 800억 원의 자금 모집으로 해외 3곳에 이 전방 고객사들 생산 설비들과 연계한 생산 기지를 구축 중인데요. 네, 이로 인해서 동사의 기업 가치를 올려줄 CNT 도전제의 생산량에 기분 좋은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인지 그래프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제 생산량 전망인데요. 계속해서 21년도, 22년도, 내년과 후년 25년까지 계속된 증가세를 보인다고 보고서에서는 전망을 했습니다. 이 국내에서는 고객사인 LG화학에 상향된 CNT 생산량의 목표와 또 그 밖에 셀 생산 기업들의 적용 사례에 맞춰 이 한국, 중국 설비의 증설을 진행 중인데요. 한국부터 체크를 해본다면 올 12월 완공 예정으로 6천 톤의 생산 규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7천 톤의 생산량을 이미 확보한 바 있는데요. 이에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이 연간 기준 생산 규모는 22년에는 13,000톤, 또 23년에는 21,000톤 이상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해당 생산 규모를 가정한 연간 매출액은 22년에는 322억 원이고요. 내년은 1,559억 원으로 이 큰 외형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 체력이 좋은 종목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도 좋지만 앞으로도 좀 더 기대가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이 생산량으로 인해서 호실적 전망이 나온 건데요. 이 지속적인 생산량 증가로 이 꾸준한 성장과 함께 동사의 3분기 추적 영업이익을 59억 원으로 매분기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미 분기당 전 제품군에서 고른 성장을 봤다고 하고요. 이 성장 동력원인 CNT 도전제 외에도 이렇게 건식 전극용 소재 개발 모멘텀으로 향후 내년까지 긍정적으로 길게 봐도 좋다라는 보고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가 흐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6월에 10만 원 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현재 구간에서는 많이 좀 떨어졌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다시 한번 내려갔다 또 저점 확인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증권가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두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보시죠.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지금도 한창 이 기업 회사 직원분 기다리시는 분들 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택배 회사죠. CJ 대한통운 뚜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3분기 전망, 이 때문일까요? 처음으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라고 제시를 했고 목표가로는 16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현재 주가 한번 살펴볼까요? CJ 대한통운 오전장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7거래일 연속 마이너스권에 머물고 있고요. 2.4% 하락하면서 현재 구간 98,000원 선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과 함께 떨어지는 걸까요? 7거래일 연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인데 과연 한국투자증권의 시각 어떤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는 뉘앙스가 강했습니다. 어떤 포인트로 타이밍이 지금이라는 건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인플레 공포에 또 소비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 CJ 대한통운 주가는 14년 1월 이후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그래프와 함께 본다면 체감이 더 되실 것 같습니다. 이 계속해서 14년 이후로 저점을 낮춰가면서 특히 작년부터 올해 계속해서
우상향은커녕 반대의 방향으로 그래프가 내려가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형 성장을 걱정해야 하는 낯선 환경이라고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올해 택배 물동량은 이커머스 성장 둔화라는 이슈도 있었고요. 또 노조 파업까지 더해지면서 처음으로 역성장을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 밸류에이션이 이 정도로 낮아진 것도 처음이다라고 보고서에는 나와 있었는데요. 이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택배 프리미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해도 이 CJ 대한통운은 일반적인 물류업체로 분류하는 건 이 과도한 저평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즉, 이 경기 침체나 피크아웃 우려에도 자유로운 점이 큰 매력점이다라고 부각을 시켰는데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이유. 네, 바로 CJ 대한통운이 팬데믹 기간 동안 이미 수익성에 맞춰서 이 사업 구조를 효율화해왔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래프를 통해서 택배 사업의 전반적인 흐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택배 사업이 상당히 둔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운임비는 내려가고 있고 택배비 물량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택배 사업이 단가 인상과 서비스 차별화까지 더해지면 또 해외 부분에서도 이 호조를 이룰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건데요. 구조 조정을 통해 이미 부담까지 덜어냈기 때문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오른쪽 그래프도 같이 함께 보면요. 현재 구간 이익을 회수하는 단계로 수익성이 중요하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역시나 택배 물류가 계속해서 급진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오히려 현재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사라졌다.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시장 속에서 실적이 튼튼하게 받침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2번 연속해서 리포트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또 환율 수혜 기대주로도 또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짚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 환율 수혜까지 더해서 예상대로 3분기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 유지를 했습니다. 일단 실적 추이 그래프 통해서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전망이 높아진다라고 제시를 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한 3조 1,000억 원을 예상을 했고요. 또 영업이익은 18% 늘어난 1,250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부문별로 다시금 또 살펴보면 택배 부분이 660억, 그리고 계약 물류가 280억 원, 또 그 외 글로벌이 264억 원인데요. 이 택배와 계약 물류 부분에서 성장을 보이면서 이렇게 실적을 견인해 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특히 여기에서 아까 앵커가 짚어준 대로 환율과 유가 등으로 대외 매크로 요인들이 급변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수혜를 볼 수 있다, 덜 흔들릴 것이다라는 모멘텀까지 제시를 했고요. 구조조정 효과, 또 미국 법인의 환율 수혜까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함께 보시죠. 일단 올 4월에 13만 8천 원 선까지 올라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현재 여기서도 12만 9천 원 고점을 찍은 모습인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계속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점이 어딘지 모르게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최저가인 97,400원 선, 여기에 오늘 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시장에서 증권가에서 말했던 대로 좀 오를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저점 확인하고 또 상승한다면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또 좋은 소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보도록 할게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CNC 인터내셔널 또 화장품주가 각광받고 있길래 뚜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화장품주 속 돋보인다라는 동사 군계 일학으로 나왔고요. 케이프증권의 김혜미 연구원의 보고서입니다. 주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오늘 오전장에서 하락하면서 출발했는데요. 현재 구간도 2% 하락하며 21,9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오늘장에서. 이 종목은 과연 어떤 게 투자 포인트가 되었을까요? 네, 색조 화장품 제조 기업입니다.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이 3C라는 립스틱 동사에서 제조 중이고요. 네, 이로 인해서 아마 외국인의 수급도 조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지역별 매출 비중 그래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호한 수주 실적과 더불어서 중국 봉쇄 이후인 7월부터 중국 공장 완전히 정상 가동화되면서 이 매출 회복 기대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55%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 밖에도 아시아, 북미, 유럽, 중국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중국에서도 이렇게 정상화가 되고 있고 그 외 영업이익, 북미와 유럽, 일본 등에서 이 럭셔리 브랜드 등의 고부가 가치 위주의 제품이 판매돼서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제시했습니다. 럭셔리 브랜드 하면 뭐 안 좋아하는 여자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남성분들도 당연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참 그래서 지갑이 열리죠. 네. 이 종목에 대해서 같은 시각으로 좀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또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발 호재가 기다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3분기 수주가 유지되는 요인, 바로 그 중국 쪽 매출이었는데요. 이 중국 소유 고객사인 로컬 브랜드의 경우 11월, 그러니까 중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이 최고 쇼핑 시즌인 광군제를 대비해서 이미 물량을 약 500만 개를 선주문했다라고 합니다. 4분기 계절적 성수기 효과 느끼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로 인해서 성장세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한 국내 대형 ODM 업체들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 중국 쪽에 너무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봉쇄 리스크를 덜어낸 거고요. 실적 추이 일단 그래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주 물량 증가가 보입니다. 이 야간 가동이 계속되고 있고 올 11월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국 공장 증설에서 이미 기존 생산량 2배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국내에서도 공장 증축을 통해서 생산량을 이미 1.5배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모멘텀은 확보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전망입니다. 네, 올해 초에 15,000원 저가를 좀 저점을 확인한 상황이었는데요. 주가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현재는 고점을 향해서 좀 올라가는 그러니까요. 모습이기는 한데요. 24,200원 선입니다. 하지만 좀 좁혀서 보면은 이게 고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계속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네, 여기 네, 고점이 보시면 보이네요. 고점 앞쪽에서 확인했고 네. 4월에 확인했고 다시 한번 4월까지 치솟을 수 있을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KF증권에서 CNC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내놨는데요. 북미, 유럽, 일본에서 럭셔리 브랜드 판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들, 여기서 또 중국을 기대하는 광군제, 성수기 호재까지 우리가 가져가 볼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포트 뚜껑 열어봤습니다. 정서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